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주요한 경험 바탕으로 이 등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란입니다. 자, 오늘은 12년 특례 2025학년도 12년 특례 9월 신입학부터 후기라고 하죠. 후기 전형을 마무리하며 라는 영상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가 아무래도 좀 제가 준비한 PPT 내용이나 전달드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아마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마 이 영상, 이 주제, 이 썸네일로 12월 특례 후기 전형 마무리라는 영상으로 아마 며칠 전에, 일주일쯤에 영상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 왜 동일한 영상이 또 공개가 됐을까, 업로드가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때 아마 보신 분도 알겠지만 먼저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음성 부분을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번 12월 등의 2025학년도 12월 등의 후기 전형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 역할을 하셨던 주성규 실장님이 함께 나올 텐데 두 분이 함께 이제 둘이서 진행을 하면서 좀 음성을 조금 더 잘 잡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두 개 각자 달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이크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뭐 하울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의 그 마이크가 나름대로 성능이 좀 좋은 마이크라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금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녹음된 품이 좋지 않아서 다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베트남 호칭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 들어왔어요. 오늘 영상은 12년 특례 후기, 특히 이번 2025학년도 12년 특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 방식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흔히 수시 6회 제한이라고 하는 한 학년도에 6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우리 전교육과정 해외 수자 12년 특례에서만큼은 그 제한이 해제가 됐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은 한국과 동일한 비슷한 학제, 그러니까 보통 1, 2, 3월에 졸업을 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전기 전형을 지원하고 나면 3월에 있는 그 입학하는 전기 전형 지원을 나면 거기에 단 한 개라도 합격한 대학이 있으면 후기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 부분 또한 그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얼마 전에 실시됐던 뭐 3월, 뭐 4월 말까지 좀 이어진 학교들도 있긴 한데 주로 3월에 실시됐던 2025학년도 9월 신입학 전형의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큰 어떤 지원자 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이제 생각보다 저희도 예상했던 이상으로 지원자 수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 입결에 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 12년 특례 학생들 후기 전형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준비했고요. 자, 이 정도로 저희 서론을 마무리하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12년 특례 이번 2025학년도 후기 전형이 실제 대학별로 얼마나 정도의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그 지원하게 됐고 특히 전공 분야별 학과별로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우리 저희 옹글리시의 이 채널 영상 제작에 있어가지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후기 전형 접수 그리고 어떤 저희가 파이널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이널 컨설팅에 있어서도 한 핵심을 담당해 주셨던 주정규 실장님 함께 모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썸네일에 나와 있는 주제에 따라서 2025학년도 후기 9월 신입학 전형을 마무리하며 라는 영상 본 내용 우리 주정규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베트남이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덥죠.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예.
먼저 영상 촬영할 때만 해도 나는 서울에서 시원한 환경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영상을 재녹음하다 재촬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한참 베트남 호치민이 굉장히 더울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찍다가 땀이 흐르더라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알다시피 이제 12회라고 써 있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이제 무제한이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12월 등의 후기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서울대, 연세대 글로벌 인재, 그러니까 연세대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 따로 있죠. 글로벌 인재 대학 전형이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동대, 그리고 항공대는 예, 1차, 2차 나눠서 그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3월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2차는 6월에, 그러니까 항공대학교 6월에 한 차례 더 12월 등의 후기 전형 9월 신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리 캠퍼스와 고대 세종 캠퍼스가 이렇게 이제 12개 전형이라고 할까요? 12개 대학들이 12월 등의 후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여러분들 중에 의문점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도 미래 캠퍼스가 본교 외에 미래 캠퍼스도 10년 등의 후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고대도 본교에 이어서 본교에 이외에 세종 캠퍼스 또한 10년 등의 후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양대학교 우리 에이카 캠퍼스 있죠? 한양대 에이카 캠퍼스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양대학교 에이카 캠퍼스는 10년 등의 9월 신입학 후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12년 등의 후기 전형, 그러니까 9월 신입학을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입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요 대학으로만 2025학년도 후기 전형이 실시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이외 두 개 학교가 다 보면 이제 우리 포스텍이라고 하는 포항공과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2026학년도면 올해는 아니죠. 내년 2026년 대략 3월 정도가 되겠죠. 그 3월에 2026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 9월에 신입학하는 후기 전형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는 12번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횟수로 봤을 때는 무제한 이론적으로 14번의 지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12년 등의 후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이상과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 이제 우리 12년 등의 후기 9월 신입학 실제로 얼마큼 많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별 12년 특례 후기 9월 입학 후기 전형 지원 현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서강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 30% 이상 네, 엄청나게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원 같은 경우가 일단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다 보면 딴 것보다도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전형 제가 보면 이 표를 보시면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신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 있냐? 어? 여긴 보면 지원에서 증가율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참고 말씀드리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원외로서 정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 정원도 없고 전체적 정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거기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률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야특례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그 당해 연도에 그 해당 대학의 경쟁이 치열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바로 지원 횟수가 얼마큼 증가했는가라는 것인데요. 이제 보였던 것처럼 지금 보면 거의 이번 2025학년도 9월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강대학교 50%, 나머지 학교도 30% 이상의 굉장히 빠른 예보는 큰 폭의 어떤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화면이 좀 잘려서 아래 그 한양대나 중앙대 이제 숫자가 안 보이실 거예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종 경쟁자 수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27날 마감일인데 네, 오후 2시 기준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후 2시 기준으로 그래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거 기준으로 했는데도
그래서 35.64% 정도 나왔죠. 근데 보통 이제 눈치 작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네. 중대도 지금 잘리긴 했는데 보면 살짝 지금 4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44.9% 정도 예. 이렇게 그만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전년도에 같습니다. 대비했을 때 네네. 상당히 큰 폭의 예, 증가가 있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길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별로 지원자 수 탑 상승학과, 그런 다음에 어떤 학과가 줄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는 그런 코너고요. 일단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연세대는 아무래도 그죠? 12특이든 3특이든 좀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과도 있지만 아래 보시면 아동 가족 학과랑 철학과가 있죠. 보통 아동 가족 학과는 원래는 좀 뭐랄까 그 지원자 좀 낮은 이런 그렇죠. 학과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지원자 수 몰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좀 편한 학과에 좀 지원하려는 그런 경향 자, 아무래도 때문에 뭐 모이지 그런 네네. 않았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보통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수시 육회제한이 해제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 보면 좀 성적대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역회로 제한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학들 아무래도 성적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육회 제한이 해제되면서 이제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보니까 특히 성적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연세대학교는 도전하고 싶고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회권 대학을 도전할 수 없는 케이스들 입장에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다 할까요? 합격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과를 찾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구 시스템 학과라든지 아니면 아동 가족학과가 정말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몇백 퍼센트, 그러니까 뭐 3배, 4배 정도의 지원 수가 증가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과 같은 경우는 이건 사회 트렌드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들 세대는 사실 저도 공학번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제 철학과 하면 일단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학과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요새는 철학과가 그렇게 아래쪽에 있는 학과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이제 뭐 K-팝, 뭐 한류라고 그러죠.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인기가 좀 상승되면서 어차피 그 설명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관련 학과들, 컨텐츠를 이제 생산하는 이런 학과들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학과도 네, 오른 걸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대학도 보죠. 그럼 요거 다음 대학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대, 다음은 고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똑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도 아까 뭐가 있었죠? 아동가족학과가 있었죠. 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 요새는 국어국문학과가 제일 예전 철학과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경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성적대 아쉬운 친구들은 그만큼 경쟁이 좀 덜한 곳을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에 학생들이 좀 늘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생각을 보면 들고. 네, 예. 그러니까 연대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보면 지금 일단은 수시 교정 해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성적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문과가 지금 현재 입결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쉬운 그런 학과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그걸 노리고 지원할 친구들이 성적 대시 없는 친구들이 고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몰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안타깝지만 아래 보시면 오히려 서서문 뭐 우리 보통 그 스페인어 관련된 서서문학과 독일어 동문학과 이런 학과들은 최근 추세가 그렇죠. 이제 어문 계열들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의 지원자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역으로 이 동문과나 서서문과는 지원자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아마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앞에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작아서 글씨가 되게 작게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연세대학교 보면 인공지능융합대학이라고 돼 있고 다음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뒤에 보일 대학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을 부분인데 지금 AI 관련 학과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주요 대학들 대부분이
2026학년도 정원 자체를, 그러니까 AI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AI 관련 학과의 어떤 모집 정원을 늘리고 있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참고로 어떻게 첨언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는 특이하게 모든 학과가 뭐 줄어든 학과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 지원수가 다 늘었다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뭐 컨설팅 지도를 했던 학과, 뭐 영상학과나 스포츠학과 이런 두 과만 했는데 정리해 보니까 글로벌 리더 학부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이제 영상학과, 스포츠과학과 다 사회적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네. 점점 인기가 있는 학과고 송대는 정말 지원자 수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와 이제 위상이 상승하는 거 관계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상학과는 말 그대로 이제 보통 우리가 방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산업적으로 각광을 받는 고학과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과학과도 굉장히 많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스포츠 뭐 과학 스포츠 사이언스 같은 건데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스포츠 관련 학과들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인기 이런 부분이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과의 지원자 수가 다른 과에 비교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다음은 서강대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아래 보신 신설학부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인문학 기반, 뭐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특히 여기 보면 아까 어디였죠? 고대하고 있죠. 연세대 연대였죠. 그죠? 여기 고려대학교도 보면 네, AI 이제 인공지능 융합대학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신설한 것처럼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금 AI 기반 자율 전공학부를 이제 신설했고 네,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공통점이 자율전공학부죠. 네, 아무래도 학교 이제 설명회를 듣다 보면 요즘 학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무전공, 그렇죠. 부정어부학과 옛날 네, 용어로 따지면 통섭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무전공 학과나 아니면 자율전공 학부를 지금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거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보면 이게 보면 글로벌 한국학부라는 것도 결국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한국어 교육과 형태로 있던 건데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실 근데 실제로 이 한국어 글로벌 한국학부가 서강대학교 내에서 이렇게 입결이 높은 상위에 있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시 입결 제한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렇게 확대된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쓸 때 그래도 이왕이면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 졸업 이후에 사회 진출에서 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찾다 보니까 거기 아마 서강대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주목했던 학과가 바로 글로벌 한국학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보면 인공지능 학과가 있는데 33%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AI 기반 자율전공 학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명으로 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걸로 넘기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중대입니다. 중대도 똑같이 이제 그 어문학과의 태조가 좀 많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네, 기조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뭐 유럽 문학부, 독일어 문학 뭐 3명 지원했었는데 지금 1명밖에 지원을 안 했죠. 네, 그죠? 뭐 러시아 문학도 똑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고대였나요? 서서문하고 도고동문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네, 줄어들었죠. 이런 네. 거 똑같이 어문학과의 좀 태조가 좀 보이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보면 유럽 문학, 그러니까 독일 독어 동문, 여기서 러시아 문학인데요. 아무튼 지금 보면 반면에 이제 보면 국제 물류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 뭐 이런 과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자 수가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정말 가히 폭발적이죠. 이에 보면 지원 합격 가능성이 10여 등 입장에서 사실 10여 등의 입장에서 이 중앙대는 이렇게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아주 높은 입결을 요구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한번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추측건데 특히 아마 제한고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후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활용해서 특히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후기 전형을 통해서 한번
이공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죠. 인문 문과로 준비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물류라든지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같은 이런 문과에 한번 도전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학과들이 정말 다른 모든 대학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눈에 띄는 두드러진 어떤 지원자 수의 증가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합격하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 입학의 문이 좁아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쾌한 해자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허수 지원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원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입결도 그에 따라 상황이 비례한 만큼 증가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중대 증감률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다음은 한양대 마지막이죠. 대학별로 보는 거. 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 철학과 눈에 띄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12년 후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가장 눈에 띄고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지원하기 편해하는 학과가 아무래도 국제학부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은 다른 국제학부가 좀 보였었죠. 네. 똑같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학부가 이에 따라서 예. 증감이 많이 되었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과가 좀 눈에 띄고 있죠. 한마디로 과거의 철학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그렇다고 철학과가 뭐 입결이 아주 높아졌다거나 인기 학과로 변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목받는 학과를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가장 입결에 최하단에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많이 하는 어느 거죠. 정도는 위에 네. 있는 그 정도 되는 위치는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한마디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선택받는 학과가 됐다는 거, 좀 눈에 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보자 그러면 그 AI 그 관련된 어떤 이러한 학과 중에 하나 볼 수 있겠죠. 꼭 똑같지 않지만, 역시 한양대학교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2024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10명 이상이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뭐 한동대랑 이제 연세대 미래라든지 네, 항공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도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하기엔 시간이 약간 그렇죠. 부족해서 네, 약간 거기는 좀 생략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네, 지금 촬영하는 때가 4월 25일이에요. 네. 연세대 미래가 4월 30일 날 아마 마무리가 그 되지 아직도 며칠 마무리인데 남았네요. 예, 네, 거기는 온라인이 아니라 서류 접수입니다. 서류 접수예요, 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대 미래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년 특례 후기 전형 지원자 수 급등 원인 분석 및 전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학교 아이들이 이제 네, 후기에 진입이 가능해졌죠. 네, 그게 그렇죠. 제일 큰 것 같고 네, 플러스해서 이제는 6장 이상을 쓸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최근에 이번 컨설팅 하면서도 6장 이상을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네,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대학의 지원자 수 향상이 있었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아무튼 뭐 대부분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혹이라도 해서 나온 김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특례에 한해서 자기소개서가 입학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바로 도입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후기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처음으로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2026학년도 정기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재도입할 것을 예고한 상태고요. 이외에 다른 대학들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조금 있어 발표될 2026학년도 정기전형 모집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외의 대학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수시 이건 12년 특례입니다.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 안에서만큼은 지원할 수 있게 제한이 폐지됐고, 그리고 특히 제한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 2, 3월에 졸업하는 그런 학제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이제는 3월 입학이라고 하는 정기전형을 지원 이후에 그 이후에 역시 숫자 제한 관계없이 지원할 수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9월 신입학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보여드리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년 특례 후기 전형 지원자 수 급등 원인 및 분석 및 전망인데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 일단 보면 일단 후기 전형 지원자 수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걔가 나왔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일단 전기 지원자 수랑 후기 지원자 수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졌죠.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한 학기라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이 사실 한국학교 학생들 출신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 인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후기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전기랑 후기랑 이제 인원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라면 보시면 원래는 당연히 전기 전형이 더 해당되는 대학, 뭐 사실상 전기 전형은 모든 학교에 어떤 학교에 출신 관계없이 모든 형태, 종류, 국가에 있는 학생들 모두 해당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전형이 당연히 숫자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후기가 당연히 후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한민국 학교 학생들 아니면 필리핀,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후기 전형 진입하지 않았었거든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후기 전형을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예, 전기 전형보다 뭐 조금 줄어든 건 당연할 수 있는데 그 줄어들었다 적다 하더라도 폭이 더 좁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초과하는 경우까지 그만큼 후기를 지원한 학생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얘기예요, 올해. 네, 일단은 2004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47만 명인데 2007년생 같은 경우는 49만 명으로 늘었어요. 원래 지금은 어때요?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생아 수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4만 명? 이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24만 명이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가 끝나면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되지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죠. 네, 전체적인.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포션도 당연히 특례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플러스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전반적인 재국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끝나면 이제 거치면서 이제 해외에 계신 교민들의 숫자는 지금 줄고 있다는 게 지금 통설이거든요. 네, 정설인데 중요한 건 그럼 좋은데 12특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제 올해 이제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면 12년까지 끝내고 가겠다라는 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12년 특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003년 전기부터 2005년 전기까지 개를 보시면 총계를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4,900명, 5,100명, 5,500명까지. 근데 그럼 올해는 또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황금 돼지띠라서. 근데 12층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게 되면 올해 2026학년도 전기죠. 네. 이번 순 이번 입시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증가할 거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래쪽에 표의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는 지금 고3 이게 보면 흔히 이제 2006년 후반부터 2007년까지가 황금 레시피라고 하죠. 이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반등했던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올해 2025학년도 후기 전형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 아마 이만 2020 그 친구들 상당수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2026학년도 정기 전형은 좀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 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서 지금 해 놓은 거고요. 네, 처음부터 얘기하면 일단 한국 학교 학생들이 후기 전형에 진입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학령 인구의 일시적 증가, 황금 대지라고 하는. 네. 세 번째, 10년 특례 진입 학생수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그렇죠. 보면 이제 같아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분명히 어쨌건 근데 지금 아마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보면 큐에서 4,900명, 5,100명 분명 인구는 어쨌든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럼 단순히 이게 황금 데이트 때문이냐 아니면 물론 해외에 있으면서 시비특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이냐라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보다 마지막 총괄드리면 심의원등에 진입하는 한마디로 그 과거에는 어떤 심의원등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 교민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 때문에 그 인터넷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심연 특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심연 특례 전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그러니까 알게 돼서 도전하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 대학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든 과거에 같으면 그 해외에 현지 대학에 입학을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한국 대학으로 입학을 준비하게 되는 사실 심의한 특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외국인도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심의한 특례라는 전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또 늘게 되면서 이런 측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심의한 특례에 지원 학생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2025년도 9월 시입학 후기 전형 마무리하면 한 영상 첫 번째 편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일단 특히 달라진 심연특례 전형 방식의 영향으로 대학별 얼마큼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 숫자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늘어났고 그 늘어나는 대학별로 학과별로 어떤 경향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심연특례 지원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번에 지원 수가 증가한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심연특례 후기 지원을 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원자 수가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너무 타이트해진 거 아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 거 아닌가? 너무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결과를 나와봐야 되겠지만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친구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느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성적 지표가 좋은 친구들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지원 횟수가 나중에 늘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유퀴즈 안에서 무제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가한 케이스도 적잖이 많다. 그래서 너무 이 숫자가 늘었다는 거에만 초점을 둬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다음 편에는 이제 심연특례 후기전형 원서협수를 진행하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재국민특별전형 원서협수 해보신 분들 아니면 자녀의 어떤 대학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준비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그 서류 대학 각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실질적으로 2025학년도 9월 신입학 후기전형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좀 발견했던 부분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 해외 사업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